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엄마 나와 계십니다. 김엄마, 네, 안녕하세요. 신민재 평론가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강원도에 눈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참 변화무쌍한 날씨에. 산간 지방을 예. 중심으로. 예. 사계절 옷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맞아요. 저 저번에 추워서 새벽 방송할 때 막 껴입고 나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여행 간다고 반소매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가길래 내가 이상한 건가 저 언니가 조금 앞서가는 건가 그 생각을 잠깐 했었답니다. 예. 아니 저 동남아 가시는 모양이지 뭐. 예. 동남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안에 셔츠에다 가디건까지 껴입고 외투를 입고 갔는데 반소매를 입고 가셔가지고. 이제 11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여기 어디 필리핀으로 신혼여행 갔어요. 새벽 5시에 40도 뛰다. 5시에요? 40도. 예, 말도 안 거지 뭐. 11월에. 와, 5시에 40도면 예. 그러니까 야 알겠어.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은 여름 같은 데나 이 시베리아 가서 여름 나고 오는 게. 근데 시베리아도 덥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요즘 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예. 저도 신혼여행을 큰맘 먹고 유럽으로 갔는데 네. 이상 고온이 와가지고 그래. 40도. 아. 그래서 다 40도셨구나. 네, 이렇게 뭐 몽마르트 언덕에서 뭘 먹으면서 되게 다정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 옆으로 가라고 살에 닿지도 말라고 서로 저쪽으로 가라고. 네. 몽마르트 언덕 나도 가봤지. 가보셨죠? 저는 못 가봤어요. 공연한다고 네. 파리에 갔었는데 아. 뭐 별거 없습니다 보니까. 뭐. 이 몽마르트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스타벅스나 찾으라고 막 다들 한국 사람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야. 네. 이게 현실이야. 그 파리 가면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파리에는 영어가 없어요. 우리는 뭐 길거리만 나가 보면 다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프랑스는 또 나름대로 존심이 있어서 네. 응. 영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못하는 건 그치? 그쪽이랑 영어 못하는 거는 좀 창피한데 불어 못하는 건 창피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들도 한국말을 네, 못하니까. 네. 제가 뭐 틀려도 네. 틀리게 말해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서로 영어 못하게 마찬가지니까. 뭐. 또 이제 그때 10년 됐네요. 그때 2012년에 갔으니까. 네.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뉴욕 지하철은 무슨 전화 통하고 데이터고 하나도 안 돼요. 거기서는 뭐 사람이 실종되면은 알 수가 없겠더라고. 거기 숨어 있으면은 뭐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네. 뉴욕 지하철은 그런데 파리는 그때만 해도 통화는 됐는데 데이터가 안 되는. 역시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는 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데이터가 안 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노선표를 봤는데 특이한 게 있어. 무슨 호텔이란 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실 큰 호텔이라도 네. 그 민간 영업장인데 그 호텔 그걸 지하철역으로? 민간 이름에 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호텔이 불어로 시청이더만요. 뉴욕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프라 한다고 돈을 뭐 4조를 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뉴욕이 보기에는 그렇게 멀쩡해 보여도 상수도관 곳곳이 그렇게 다 터지고 아이, 그래요. 오래되고 그래서 거기가 납이 상수도관에 이렇게 들어와서 납중독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바꾸려고 이번에 그래서 어떤 분이 멀쩡해 보는 다리가 알고 보면 삭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게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파리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안 40도인데 차 안에서 다 같이 그래. 그럼 정말로 저는 땀이 별로 없는데 온 몸이 땀으로 젖는 오, 경험을 40도인데 그럴 우리 정도. 지하잖아요. 그때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했는데 제가 차라리 걸어가겠다고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대중교통을 타느니 네 우리나라의 빵빵한 에어컨을 그럼. 맞으면서 그럼 그- 지하철 보고 놀래더라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예요. 맞아요. 그 예. 저기 2012년 얘기지만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와 세상에 우리는 이제 가판대에서 뭐 신문을 팔고 잡지를 팔고 책을 팔고 서점도 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다 인터넷 서점. 네. 근데 파리에 갔더니 도심에 신문과 잡지만 파는 점포를 하나 차렸더라고. 시내에다가요? 누가 요즘 신문과 잡지를 종이를 봅니까?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모습을. 남아있구나. 문화가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인터넷 문명이 우리만 못 따라온다는 거죠. 우린 다 이게 대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해외에 나갔더니 제가 뭐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언어가 돼가지고 뭐 지나가면서 말 걸고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여행 나가면 그냥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워싱턴에 백악관도 가봐야 된다, 국회의사당도 가봐야 된다. 또 왜 이 흑인들의 집단 시위가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도 네. 가봐야 된다. 조지 워싱턴 공항도 가봐야 된다. 네. 아니 책에서 다 봤다고. 그거 뭐하러 나가냐고 귀찮게. 저랑 되게 유사해요. 예. 저랑 되게 맞으시는. 근데 방에 있으면은 인터넷이 너무 느려. 느려요 또? 너무 느려가지고 방에서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 저는 뭐 해외여행을 절대 즐겨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막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희 남동생이 스웨덴이 본사인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출장을 이제 해마다 가는데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게 늘상 그렇게 생활처럼 쓰다가 거기가 호텔방이 또 그 일정 지역만 되고 몇 시간만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예. 저는 배낭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아 여행 좋아하세요. 네. 인도 여행을 한 40일 정도 혼자 갔었어요. 어떠셨어요? 지금은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22살이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배낭만 메고 편도만 끊어서 떠났을 때여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죠. 델리 공항에 도착했는데 네. 막 호객행위를 이 택시 타라, 이 버스 타라, 오토바이 개조한 이 릭샤 타라 막 다들 난리인데 아 내가 정말 여길 왜 왔나 그때 너무 무서워서 밤에 도착해서 이 여행자 거리라는 빠르간지를 지나서 호텔에 가야 되는데 이제 다 호텔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이미 풀로 차가지고 예약을 하나도 안 하고 갔으니까 가서 찾아야 되는데 첫날 호되게 겪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괜히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행 끝나고 그 거리를 돌아오는데 그 호객행위 하는데 농담으로 받아치고 40일 정도 역시 지나니까 그렇게 생존력. 되더라고요. 부처가 됐어.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배웠어요.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짱이 필요하시면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지사가 고졸자 1,000만 원. 맞아, 해외에. 예. 말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으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여하간 뭐 국가 예산으로 그냥 아무한테나 천만원씩 다 마구잡이로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언론이 받아 썼습니다. 난독증인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멘트를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쓴 건지 국민들이 뭐 모르죠. 왜곡해서 듣게끔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김어준 씨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사람은 뭐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그냥 과장법일 텐데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무학의 통찰을 얘기하는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줄 잡아 한 40번 배낭여행을 떠났고 여러 나라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세상사의 이치를 다 깨달은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저기 어디 알프스 쪽에 보면요 무슨 역이 있는데 통상 우리는 역 하면은 적어도 이제 군 단위의 역만 해도 네. 의리의리한 역사에다가 뭐 앞에 이런저런 기반 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시인데도 불구하고 떨렁 승강장만 있는 역들이 많다는 거야. 벤치만 있고. 그래서 이제 딱 역에 내렸는데 아무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침낭을 하고 이렇게 잤는데 벤치 위에다가 어떤 여성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침낭에 들어와서 인도주의적 섹스를 했다는. 그 허벌판 역사에서 그렇지. 침낭에 같이 들어가서. 엔딩이 그렇게 날 줄 몰랐네요. 뭐 그거부터 포함해가지고 뭐 파리 가서 너무 유명 브랜드의 양복인데 그걸 사고 싶은 거야. 근데 갖고 있는 수중에서는 이 돈을 갖고 그 양복과 바꾸면 영원이 되는 거야. 영원. 땡전 한 푼 없어지는 거죠. 땡전 한 푼 없어지는 거지. 샀어. 샀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해외로 놀러 오는 한국인들을 이제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 해서 네. 숙박업소하고 딜을 친 거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그만큼 또 돈을 벌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세계 시민적. 그러니까 말은 달라도 피부색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어떤 그 코드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 사는 이치가 한 번에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짧게 가면은 뭐 2박 3일 또는 뭐 물론 그렇게 가서 쉬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한 군데 오래 있는 걸 좋아해요. 네. 오. 왜냐면 겉핥기처럼 여기에서 여기 뭐 이렇게 관광지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숙소를 하나 잡아놓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는지 뭐 그쵸.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은 진짜로 거기 있다 온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 군데서 오래 있는 여행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가보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인도, 음. 뭐 네팔, 네팔도. 호주.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분이 여행을 되게 많이 하신 작가분이 있는데 여행의 꽃이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를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사람이 들리는 거를. 근데 인도를 가서 좋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게 뭔가 깨달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도가 근데 인도라고 하면 느낌이 좀 다른 게 북인도와 남인도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요? 히말라야 쪽 북인도는요. 거기는 이제 뭐 라다크, 또 뭐 파키스탄, 뭐 네. 여러 가지 인종이 섞인 그런 얼굴 모양도 좀 다르고요. 히말라야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느낌이 나고 그럼. 또 이 남쪽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그 아리안족들 정말, 이렇게 너무 인도 사람도 우리가 네. 아는 뭐 소가 걸어다니고 뭐 강이 흐르고 시체가 떠다니고 시티 오브 조이 하는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는 데가 또 달라서 제가 갔던 데는 북인도였어요. 산 속에 막 만년설 있고 이런데 아. 가까이 봤더니 동물 똥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보태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 얘기를 이제 그날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고졸 학생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경험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공부는 다 책으로 이렇게 빽빽이 해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호주에 잠깐 한 8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집안 사정으로 마음을 못 붙이고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이제 건달짓 하면서 이제 친구들 삥 뜯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전문대를 갔어요. 근데 호주의 아버지가 무역을 하시니까 아빠를 보러 잠깐 한 달을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나 영어를 배워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호주에 와서 1년 반을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어실력이었냐면 이 친구가 해부 동사 뜻이 가지다인지 모르는 대학교 그래요? 학생. 그러니까 진짜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이제 여학생이었으면 못했을 때는 남학생이니까 이제 거긴 마약 취한 사람들이 좀 밤에 많으니까 옆에 말 붙이면 계속 얘기를 해줘요. 밤새 얘기를 하고 그래서 1년 반을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같이 공부하러 온 한국 형들이 너 공부를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오. 그래서 1년 반 딱 했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영국령이니까 IELTS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쓰기, 말하기, 뭐 듣기 다 치잖아요. 네 가지를 다 치는데 말하기가 1년 반 만에 6.0이면 현지인들 말하기 수준인데 얘는 국회의원 수준의 7.0을 받았어요. 허야. 그리고 거기서 호주 군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지금 호주에 사업을 하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랑 굉장히 다른 성향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보는 게 사실 여행을 가서 보는 게 그 당시에는 뭔가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졸업증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보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갔던 이유는 내가 사는 요 방법만이 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맞아요. 아닐 텐데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살아봤고 그냥 내가 20대로서 한국에서 겪었던 계속 토익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준비하면서 갈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라는 이런 자괴감 속에 살다가 거기 가서 뭐 물론 호주도 똑같이 돈 많은 사람이 더 없는 똑같죠. 사람이 예. 착취하고 하는 건 똑같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틀 동안 잘 쉬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려는 이런 삶을 살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줄 알고 그렇지. 여가를 보낼 줄 알고 그리고 자기네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배우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예전같이 살지 않겠다.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모두가 달리듯이 내가 왜 달리는지 모르면서 쫓아가면서 달려서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대학교에 가면 교환학생 제도도 있고요. 그렇지. 또 어학연수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생이어서 받는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휴학만 하더라도 그 지원에서 벌어졌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손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우리 기회를 박탈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이 충분히 그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 그런 기회들을 나라에서 제공해 저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왜냐하면 요즘에 청년 정책들이요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죠. 그럼.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사촌 동생들도 대학을 할 필요 없다 해서 안 가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근데 그 친구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줄 수는 없겠지만 기업이든 어디든 다 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그렇지. 기회를 준다든지 네.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 저는 대한민국에서 뭐 명문대를 포함해서 4년 대학 다니는 것보다도 한 2년 정도 해외에 다니면서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인격 수양, 맞습니다. 또 인생의 어떤 네.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쌓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런던, 영국 런던, 유로스타 타고 이제 갔었는데 한 2박 3일 다녀왔는데 누구도 내 옆에서 통역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아주 편한 거 아십니까? 오히려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심지어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가 안 좋거든. 거기는 뭐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그치. 사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런던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더라고. 왜 런던에 갔냐? 당신에겐 가족이 무슨 존재냐? 그러니까 어머, 그런 걸 물어봐요? 런던에 이제 우리 누님이 사시거든. 그래서 오. 근데 그걸 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배우고 한 번도 안 쓴 단어까지 튀어나오는 거야. 영어로요? 네, 내 급하니까 목구멍으로. 튀어나오죠. 어? 급하니까. 아니 그걸 2박 3일 동안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고 그리고 내가 왜 마음이 편했는가 돌이켜봤는데 옆에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 나의 그 영어 실력이 다 드러나는 셈이 되니까 말문이 막힌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뭐 개발세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입 밖으로 나오니까 시선으로부터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네, 맞아요. 내 어떤 그런 육체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미 몸에서 이제 새겨져 있던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지. 이러고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의 어떤 관찰을 받지 않고 살면은 한 2년만 그렇게 살면은 이 언어도 통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또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송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송인들 초짜들이 뭐 때문에 방송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좀 어색합니까?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의식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모니터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신경 안 쓰잖아 기본적으로. 예,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 바라보는 안목이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그게 이제 진짜 경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런 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청년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뭐 집을 청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의 시각에서 생각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냐면은 김어준 씨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을 만나고 싶은 거야. TV 보다가 갑자기 그냥? 그 사람하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근데도 그냥 갔대. 네. 갔는데 딱 도착을 해서 베이루트에 도착해서 피에로 의장 집을 찾았어요. 태워다 달라 했지 택시. 태워다 주더래. 근데 어떤 허름한 아파트 앞에 세워주는 거야. 근데 진짜 초인종만 누르면은 난닝구 차림으로 아라파트가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누르다 말고 돌아왔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김어준 씨가 여행 강의할 때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쿠르드 어린이 만났던 얘기를 해줬어요. 대학생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쿠르드란 단어를 신문에서만 보잖아요. 뉴스에서만 보고.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김어준 총수가 쿠르드 어린이를 만났던 그 가슴 아픈 얘기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거기다 말을 안 통하는데 주니까 잘 먹더라면서 그 자기랑 반을 나눠서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다 읽게 되는 그냥 그 한순간 가면 이걸 몇 번을 보고 시사상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몸으로 마음으로. 이거는 다 똑같은 세계 시민이다. 맞습니다. 이걸 자각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삶에 대한 태도가 학습을 한 달라지죠. 거예요. 네. 제가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인도에서 들어오기 전에 백화점을 갔어요. 거기서 제일 비싼 인도에? 백화점, 네, 인도에서. 인도에. 그 가는 길에 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길에 가장 빈민들이 살고 있고 외국인만 보면 달려들어서 아이들이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냥 달라고 한다. 네, 막 그 정말 똥과
차가 우물이 있는 데서 그냥 살아요. 거기 앉아있고 구걸하고 아이들은 달려들고. 그런데 바로 길을 건너면 제가 가장 그 차림 중에 초라한 차림으로 그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급 백화점. 정말 고급 백화점에 인도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컵케이크를 부잣집 애기가 이렇게 손으로 파면서 장난을 치고 있고 그 유리창 건너편으로는 애들이 막 동갑내기 아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줄을 세우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살면서 어떤 성향이 있냐면 꼭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행을 가면 그런 생각들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민정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남들처럼 다 똑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기 힘들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행이나 새로운 문화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저한테 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취업 면접을 보는데 제가 여행했던 기간들이 뜨문뜨문 중간중간 뭐 휴학하고 졸업하고 또 휴학하고 이렇게 갔다 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저기 학교를 한 10년 다니셨나? 네 그래서 알바도 여고괴담 하셨어야 됐으니까 그 별명 있어 휴학을 별명. 오래 하고 여고괴담이었습니다. 왜요? 왜 계속 아직까지 앨범에 나오냐고 왜 아직까지 학교에 있냐고 후배들이 누나가 왜 아직까지 학교에 있냐고 해서 여고괴담이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저는 정말 그 보석 같은 경험을 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왔는데 이 면접관들이 저에게 이때 뭐 했냐 라고 하면서 철없이 놀았다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인데 한국에 와서 어떤 나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 아 그렇지.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뭔가를 보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정치에 좀 요즘엔 좀 창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저는 이 영토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있지 않고 네. 전 세계가 나의 활동할 맞아요. 영역이다. 이런 것들만 교훈을 얻어도 저는 그 청년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비단 학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럼요. 모든 청년들한테 한 1,000만 원씩 주고 야 해외여행 다녀와라. 그럴 수 있으면 참 그렇게 오히려 했으면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경험을 듭니다. 했던 청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안목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네.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취업, 졸업 뭐 이렇게 해서 몰아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청년들을 아마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청년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뭐- 의미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계속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도 네. 아 그렇게 뭐 1년만 다녀와도 누구에게도 이 시선에 노출이 안 되고 평판의 대상이 맞아요. 되지 않는 청년들이 해외 1년 다녀와 봐요. 그러면 진짜 세계인이 돼서 옵니다. 한국인에서 세계인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예. 세계인 얘기하시니까 우리 세기의 이혼 얘기로 아, 예, 혹시 알겠습니다. 남의 집 얘기 남의 집 얘기인데 네. 우선 이 집은 모든 흥행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관심이 있어 보이고 전 세계의 관심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저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결혼을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얘기 좀 오늘 해주세요. 빌 게이츠가 27년 만에 이제 결혼을 끝내겠다라고 트위터에 올렸. 27년 동안 네. 살았군요. 예. 이 이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이 두 부부가 자선 사업으로 되게 유명한. 그렇죠. 지금 아마 세계 1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자선 사업 단체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빌 앤 게이츠 네, 재단. 네, 재단. 근데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은 아니고 한 2년 전쯤부터 이미 이 멀린다는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부자 앱스타인 맞나요? 그 사람과도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남의 집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아, 남의 얘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예. 그리고 역시 뭐 모르지 이게 않겠습니까? 솔깃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분들은 일단 이 부부가 CC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컴퍼니 커플. 맞아요. 그래? 네, 네, 같은 사내 청년촌 연애를 막대. 했던. 네, 천여총각. 아이, 그럼 CC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런가요? CC는 기혼 남성 여성
CC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하면서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멀린다가 빌 게이츠를 만나서 연애하다가 6년 정도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다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새 아이를 키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MS 오피스가 뭐라고 하나요? 좀 독점이 과한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네.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악덕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막 컴퓨터 제조하는 업체에게 우리 OS 깔아서 하지 않으면 거래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런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게 해준 것도 멀린다가 이제 은퇴하고 자선 사업 하자라고 하면서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게 된 건데 이혼 합의서를 썼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좋은 배움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부부로서. 참 특이한 이유였어요. 성격 네. 차이가 아니라. 잘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못 살겠다. 우리가 너랑 못 살겠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결혼 생활을 끝내달라. 우리가 뭐 3명을 27년 동안 잘 키웠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할 생각이다. 삶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2019년에 그렇게 분명히 물론 참고 산 건 있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나 봤더니 앱스타인이라는 그 미성년자 아동. 성매매 네. 전력이 있는 사람과 빌 게이츠가 어울리기 시작한 때가 그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맥락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하고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친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 성매매와 연관된 그런 친분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만났다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뭐 어떤 보도에서는 밤늦게 별장에 있다 같이 돌아온 날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여지에 남겨주는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뭔가 결심을 한 것 같고 네. 부인이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아빠를 등진 분위기예요. 오늘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한다는 건 얼마나 여파가 있는지 아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근데 딸 둘과 아들, 엄마가 환하게 웃는 사진 아빠가 없는데도 그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이건 자식들이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기우는 모양새인데?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미국의 조영남이군요. 어우, 예. 큰 딸이 우리의 여왕, 영웅 그리고 엄마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사진을 어린 시절에 엄마랑 이 세 남매가 사이좋게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제니퍼라는 이 큰 딸이 한 번도 아빠가 빠진 가족 사진을 올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 여태까지 한 번도. 근데 이번에 이 이혼 발표하고 나서 아빠가 없는 사진을 올린 거죠. 아이고. 아마 그게 뭐 웹스타인과의 관계부터 어떤 그 결혼 생활 전반에 자식들만 아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혼 소식이 나오니까 지금 또 빌 게이츠의 전 여친, 네. 전 여친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윈블랜드라는 사람이랑 빌 게이츠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원래 건데 만나서 결혼 이후에도 전 여친과 아주 휴가를 정기적으로 같이 보낼 정도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전 과연 여친하고 왜 휴가를 같이 보냅니까? 빌 게이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결별한 다음에 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까지는 있다라고 쳐요.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친이 넌 좋은 결혼 상대가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10년 정도 계속해서 이 휴가를 또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주말을 이 전 여친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친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닷가의 집에서. 그러면서 뭐 같은 IT 계열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해서 우리는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 상식으로는 과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전 여친과 휴가를 보내고 주말을 보내는 게 가능한가?
네, 저는 빌 게이츠가 결혼할 때 결혼을 할지 말지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쫙 적어가지고 그 얘기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멀린다 게이츠가 웃었다면서요. 근데 멀린다 게이츠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이제 일이 생겼으니까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맞아요. 보면 제가 보니까 꾸준하게 이 빌 게이츠가 약간 일 중독이어서 가정과 일의 그 밸런스를 못 맞춘 게 계속 멀린다 게이츠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렴 일하는 이렇게 사업으로 막 이름을 날리는 아빠가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있기는 뭐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식들 3명이 다 엄마 쪽에 섰다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뭔가를 알려주는 그리고 엄마를 나의 영웅이고 나의 여왕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쨌든 자녀들은 엄마를 지지한다는 거니까 엄마를 지지한다는 건 자녀들에게 엄마가 훨씬 더 가까웠고 아빠가 가정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들도 다 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가정을 주말에는 휴가 때는 같이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예요. 휴가를 전 여친과 보냈다면은 자식들과는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휴가를 갖는 건데. 아,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본인들이 벌면 싫기도 시간을 내 하고. 마음대로 쓰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빌 게이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돈을 있는지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 더 벌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좀 많이 벌어본 적이 이쯤 없어서. 되면은 나 이제 그만 벌고 네. 가족들한테 시간을 써야지. 그쵸.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그 약속을 제가 한 15번 했다. 조금만 좀 어느 정도 벌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다. 그만 15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번이면 별로 많이는 안 하셨다, 그죠? 아이가 3명이시고 남매를 데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여왕이라고 부르고 아빠 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육아에 관여를 안 하니까 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 야단치지 않은 아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굉장히, 없을 때. 굉장히 영특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 여친과 휴가를 안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예.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를 네,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멀린다가 아니었으면 돈을 기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멀린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재단에 돈을 아. 기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악마로 유명했대요. 빌 게이츠가.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다고 해서 사람이 괜찮은 건 아닐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멀린다가 자선 사업을 하자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네.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시작하면서 진짜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어린 아이들 백신 맞게 해주고 이번에 그래서 코백스도 사실은 네, 빌 게이츠가 그렇죠.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부인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의 악마라는 이미지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엄청. 건데 그렇죠. 27년 만에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거 보니까 많이 참은 멀린다가 어떻다고 좋겠다.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혼할 마음은 없지만 이혼이 그렇게 뭐 잘못된 행위인가? 그렇진 않죠. 뭐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될까? 나는 참 너무 안 맞으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도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외로웠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전 여친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윤리적으로는 잘못됐지만 한 인간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 자체는 참 힘든 그건 감옥이에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유지하다가 뭐 마음이 안 맞으면 또 헤어질 따로 수 살면 되는 있으니까. 거지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인 관계는 결국 국가가 공권력으로 두 사람의 그 어떤 혼인 관계를 감시하고 일종의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원 사업이나 또는 어떤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네. 세금 내고 어. 지원보다는 세금이겠죠. 세금. 아니 우리가 친구도 네. 잘 사귀던 친구하고 헤어지고 딴 친구하고 사귀는 경우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네. 성과 결부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 그래서 동거 가족이 크게 더 늘어나고 혼인율은 뭐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느낌에. 김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음, 좀 자유롭게 음. 내 마음이 머물 때까지만 같이 있는. 아유 정말
천하의 바람둥이로 한번 살고 싶어요. 한번. 그것도 엄청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바람둥이를 하려니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착착착 바뀌어야 되는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뭐였더라. 그래서 같은 영화를 2번 보고 뭐 이런. 지금이 이제 그 혼인 전 얘기지만 혼인 전에 우리 사회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정영진 씨의 휴대폰이 몇 개인가. 이게 우리 사회의 미스테리였어요. 왜요? 혼인 전에. 예. 지금은 아니겠지. 예. 부지런하신 분이군요. 아니 그 여러 사람을 사귀려면은 휴대전화가 1인당 하나씩 있어요. 한 제 개만- 생각에는 짧게 그게 릴레이가 잘 됐을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아 굉장히 머리 좋아요. 네, 왜냐면 퀴즈 프로에 상을 타서 해외 여행을 가시. 굉장히 머리가 영민하신 분.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너무 우리 사회가 되게 혼인 신고서를 내러 동사무소를 갔는데 그 증인이 또 있더만요. 그러니까 증인이 맞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만 이혼하면 이 사람들이 벌금 내나? 뭐 그 생각이 위증죄로? 들더라고요. 예. 아니 뭐야 이게 뭐 증인은 왜 있어? 이런 너무 지나치게 이 네. 관계 문제를 공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음. 혼인신고나 이런 절차가 없으면 한 사람과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제 생각 5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맥시멈 길어도. 자식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있으면. 저는 사실 막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아요. 내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뭔가 결혼했다 뭐 흔적들이 남는 게 저는 네. 그거는 딱히 그렇게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데 혹시 이건 뭐지 상상의 영역인데 네. 10년까지만 살게 법을 만들면 어떨까? 어떤 한 사람하고 예. 10년 10년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연장 갱신이 한 번 가능하고. 인증서 갱신. 네. 제가 볼 때 아무도 갱신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다르다고. 지금 결혼은 강제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0년마다 갱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보 이제 1년 남았구만. 1년 후 당신 어떻게 살 거야? 이러면서 너랑 안 살 거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다가 막상 또 시간이 다가오면은 애틋한 마음에 또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네. 허니문이 오는 거지.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지 않는 이상 애틋하게 헤어지는 집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그 안에 헤어진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어차피 헤어질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사람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사실 결혼은 아까 말씀하신 게 양쪽 집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견뎌보는 순간도 있잖아요. 협상해가면서 맞춰가면서 견뎌보는 순간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으면 저 같으면 5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남의 집 이혼 얘기가 궁금한 건 위자료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재산 규모가 4위더라고요. 1위가 아마존, 그리고 2위가 페이스북인가? 아니요 그 디올과 그러면은- 루이비통. 네. 하는 루이통. 2위가 오해 테네시. 아마존이면 베조스가 네. 1등입니까? 예, 제가 베조스가 이게- 1등인데요. 지금 아마존이 1위여서 안 밀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나서 거기도 또 위자료 많이 줘가지고. 네. 아이고. 그 지금 원래대로면은 이 빌 게이츠가 결혼 이후로 만들어진 재산에 대해서는 워싱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에서는 1대1로 나눠야 돼요. 그럼 지금 140조에서 160조 사이의 거를 다 절반으로 뚝 떼어서 나눠야 70조. 되는데 네. 아마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아마존 사장이 이혼할 때 보니까 같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4분의 1을 나눠줬더라고요. 반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쪽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4분의 1 그때 정도? 이혼하고 주식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마존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베조스가 띄워준 만큼 주식이 올랐다는. 그래서 원상복귀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는 사람 뭐든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알기로는 빌 게이츠 전 부인이 되는 멀린다랑 이혼하신 아마존 사장님 전 부인과 무슨 자선단체를 또 만들어서 맞아요. 네, 같이 자산단체 네, 한다고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많이 하겠다라고 하셨던데 이쯤 되면은 4분의 1만 돼도 얼마죠? 40조쯤 네.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나마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기부를 안 했다고 하면 더 많았을. 네. 중국에서 이렇게 빌 게이츠도 이혼하는 판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냐 네.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네. 40조라면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할 법한 40조라면 어디 섬에 갔더라고요. 이런 취재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죠? 지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기간이라 좀 우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너무 큰 관심 갖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섬으로 떠났대요. 그것도 본인의 섬이 아닐까. 섬을 빌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남의 집안일은 아무도 모른다.
네, 겉으로는 다 모범부, 특히 빌 게이츠 그쵸. 부부는 모범적인 모범부부라는 부부로.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남의 집 사정은. 그리고 그래. 사람 사는 건 에이. 다 비슷하다. 또 이제 연예인이나 이른바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네. 분류되는 사람들이 압박이 있다고, 요구가 있다고, 둘은 행복해야 된다. 그렇죠. 예. 둘은 어떤 친근감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압박을 왜 받아야 하는지, 왜 그 압박을 가하는지 네. 난 알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연애하다 헤어져도 왜 헤어졌는지 꼭 밝혀야 되는 그죠. 그쵸. 예. 그리고 자꾸 새 연애를 시작해도 전에 사진이 계속 거론되는. 나오고. 내가 언제 그 어떤 섬이 생겨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면 네. 10년에 한 번씩 결혼 관계가 종식이 되는. 꼭 해보고 싶으신가 한번 봐요, 해보고 적극적으로. 싶어요. 그럼. 예. 아니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풍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여자분들은 다 갱신 안 한다고 남자분들은 아, 갱신 그래요? 한다고 할 겁니다. 저희 9년 차쯤부터 이제 남자들이 그때부터 잘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 좀 희한한 건데 그 약간 불륜 그걸 위해서라도. 어. 그걸 위해서라도. 어, 불륜- 10년 이제 만료가 될 때쯤 그때부터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갱신하려면. 잘해줘야지. 아이들은- 남자들한테 무슨 공포 심리가 있는 줄 아세요? 아내가 밥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없는 것 같지 있어 그게 어디 심리학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케어해주지 않을 아. 거라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꼭 자기 아내랑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엄마- 그랬다가 까불지 말고 너나 살라고. 엄마와 해줬던 것들, 엄마가 해줬던 것들을 은근히 안정감. 기대하는 그럼. 게 있나 봐요. 예. 그래요. 그런 심리가 있어 실제로. 10년 하지 마시고 5년을 하시면 어떨까요? 5년? 네. 아, 5년이요. 너무 짧습니까? 5년이면은 남자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안 돼. 10년, 한 10년. 아, 10년쯤 돼야 뭘 깨닫는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아, 한번 변해야지. 아이들 사춘기가 10살로 땡겨지겠는데요. 10살 때 크게 한 번에 아이들이. 예. 그러면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보면은 여성분들은 올해 이제 밥을 해주시다가 한 50대, 60대쯤 되면 졸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다 밖에 나오니까 밥을 하기 싫어서 곰탕 이런 거 끓여놓고 어디 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그렇지. 가지산 돼지국밥을 냉동고에다 넣고 그렇죠. 꺼내 먹어라. 예. 근데 남성분들은 그게 되게 약간 허무하게 느끼시는. 저희 아빠도 보면 엄마가 이렇게 밥상을 요리도 아빠가 잘하시거든요. 근데 차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리고 같이 먹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왜냐면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서. 누가 좀 건드리지 말고 혼자 네. 편하게 그럼, 먹고 그럼. 싶잖아요.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김용민 씨 팬이에요 하면서 그 앞에 앉는 거야. 예. 밥을 같이 먹재. 어머. 그래서 아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게 또 같이 먹고요. 수다 떨다 이제 헤어졌는데 이거 참 근데 혼자- 공인이면 참 그런 것도 불편하시겠다. 공인은 아니고 공인이죠. 또 저- 얼굴이 저- 많이 알려지셔서. 그렇죠. 그것도 가끔씩 또 알아보는 게 두려울 때도 있는 게 저희 평화나무 사무실이 좀 어색한 골목 안에 있는데 딱 이제 나와가지고 밤에 네. 그 가로등도 없는데 딱 나오는데 네가 김용민이냐 뒤에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 너무 섬뜩하잖아요. 네, 네. 이건 뭐 머리털이 CCTV도 없는 서네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진심으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아, 진짜. 아니요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쵸, 해코지를 당할지 그쵸. 모른다. 맞아요. 네. 하시는 일도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시고 하셔서. 음. 근데 빌 게이츠 이혼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재산 분할을 얼마나 하나.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혼 얘기를 가끔 해요. 남자 동기들하고도 하고 여자 동기들하고도 하고 한 십몇 년 만에 통화를 하면 안 헤어지고 잘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는 원체 이혼하는 커플들이 그래요? 많으니까. 그쯤 되면 이제 그렇게 네, 서로 편안하게 10년 넘었으니까 다들. 그 아마 이쪽 세대는 아닐 것 같은데 내 친구 중에 3명이 아이러브 스쿨 때문에 깨졌습니다. 한동안 많았어요. 한 명은 동창회. 아이러브 스쿨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고요. 예. 동창회가 문제군요. 예. 왜냐면 그때 그 시절 귀엽고 예쁘던 시절만 기억나거든. 그리고 되게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알게 되면 반갑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계속 SNS를 하던 세대여가지고 그치. 찾으면 다 나오니까. 네. 음. 치기만 하면 뭐 결혼했구나, 애 낳고 사는구나, 뭐 하는구나 다 나와서 그런 애틋함은 잘 모르겠지만
동창회가 문제였군요. 그렇죠. 동창회. 그러니까 자기가 예쁘고 귀엽고 순수하던 시절로 그 상대방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경험상 뭐 누구랑 살아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그 점이 참 좋아서 저는 저희 남편이 참 말이 없어 좋았거든요. 말 많이 하지 않는 방송 가면 말 많은 남자들 사이에 있다가 말이 없는 그 남자가 참 좋았는데 요즘 말이 없어 속이 터지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남편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화를 낼 때도 긍정적이고 문제가 생겨도 긍정적이고 지금 나는 죽겠는데 긍정적이고 속이 터집니다. 네, 계속 네. 긍정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이 좋아도 그 점 때문에 나중엔 또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사실 뭐 누구를 때리거나 정말 아니면 나쁜 아유. 사람이 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쯤 살면 대충 다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얼굴도 다 비슷해지잖아요. 약간 구분이 안 가. 비슷해져, 진짜 실제로. 생긴 실제로 것도.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좀 비슷비슷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빌 게이츠 새로운 인생 잘 설계하시고 그 네. 부인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삶을 꾸려갈지 궁금하긴 근데 하네요. 이제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졌어요. 네. 근데 좀 고약하게 헤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네. 아예 이름도 안 올리는 집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부르지도 않는 집도 있고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면 있습니다. 전 봤어요. 상견례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혼한 사실을 이 사돈댁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가 세대 많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상견례 때부터 어, 나오고. 예. 상견례 때는 10몇 년 만나는- 만에, 20년 만에 보는 경우 전 봤어요. 아이고. 네.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견례 때만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 제발 그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음.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또 다시 어떻게 결합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20년씩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쯤 돼서 헤어졌다가 자식이 결혼할 때쯤 만났으면 또 결혼 준비하다가 또 대판 싸고 어휴 이래서 헤어졌지 하지 않을까요? 어휴 저 인간 내가 근데 저는 이래서 그렇게 헤어졌지. 집 나갔다가 10몇 년 만에 돌아온 아빠들은 좀 봤어요. 어.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부는 대로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다가 10몇 년 만에 돌아와서 그때는 벌써 병들고 힘들고 이러면 이제 그런 그렇지. 경우엔 자식들이 더 분노하더라고요. 네, 받아주는 받아주는 엄마나 어머니는 받아주는 오히려 아빠를 그냥 오히려 내가 더 얻어야지 어떡해. 음. 안 그러면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데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 나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지 버리고 간 말아라. 아빠를 받아주지 마라 이렇게. 그래요. 아유 참. 사람 사는 얘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엄청난 위자료를 받는 것만 좀 차이가 나고 예. 네. 그리고 아마 멀린다 게이츠도 사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원래 하는데요. 수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그래서 멀린다 게이츠도 애를 경력단절을 10년 만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애셋을 키우면 그걸 보면서 아, 참 쉽지 않은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네. 저도 한번 결혼생활 때 저는 생각을 40조를 해보고. 받을 순 없지만 네. 그러나 뭐 우리 남편 인생의 절반은 제 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모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걸 우리 남자들은 머릿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예. 이쯤에서 변호사님을 다시 모셔야 이준 되나 변호사님이 네, 오셔서 나네요. 이 빌 게이츠 상담을 좀 해주시고 오, 얘기를 해야 되지 좋죠.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캐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자, 오늘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좀 색다른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맛있고 고소한 얘기를 2부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저희 콩 이야기입니다. 콩 콩 이야기. 이야기. 예. 콩 이야기 예.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